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정무조정실장 정진상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어제 시작이 됐죠. 굉장히 늦게 끝났습니다. 어제 오후 2시 정도부터 시작돼서 밤 10시 10분에 끝났거든요. 8시간 10분. 뭐 거의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최장 기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죠. 8시간 42분. 그리고 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8시간 30분. 뭐 이 정도 됐는데 거의 그에 준할 정도로. 그거는 옛날과 달리 요즘에는 PPT, 그 프레젠테이션을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날도 검찰이 처음에 들어가면서 한 3시간 정도를 100쪽이 넘는 그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혐의가 중대하고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증거 뭐 이런 것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혐의가 소명이 돼 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걸 하나씩 설명을 하니까 2시부터 거의 5시 정도까지 이제 검찰의 설명이 있었고요. 정진상 씨 측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5시쯤부터 해서 100쪽이 넘는 파워포인트로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죠. 판사를 향해서 대장동 일당과 돈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사업 관련한 서류에 자기가 결제한 적은 있지만 위법 행위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결제했다. 뭐 결국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바보 모드.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재명 대표도 궁극적으로 몰리면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잘 모르고 사인했다. 그러면 이제 바보를 처벌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더라도 누구나 알 정도의, 예를 들어서 대장동에서 민간 사업장한테 어마어마한 돈이 그 분양 수익이나 이런 게 갈 거라는 거, 그걸 모르고 결제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그 가능성마저 있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대목입니다. 정진상 실장이 심사를 마치고 나서 성실히 임했다. 어떤 탄압 속에서도 역사와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계속 나아갈 것이다. 뭐 어찌 보면 사실은 일개 야당 대표의 정무조정실장, 그 정치적 위상이 별거 아닌데 대단한 정치적 거물인 것처럼 어저께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무슨 정자살인, 3인성호 얘기를 하면서 검찰 정권, 군사 독재보다 더한 검찰 정권 이런 얘기를 하더니 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대단한 정치적 거물련을 보여주고 있다. 글쎄 제가 보기에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세용 영장전담 판사 오늘 새벽 2시 50분쯤에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인정한 최측근 2명,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두 사람이 이제 모두 구속이 돼 있으니까 오른팔 왼팔이 다 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진상 실장에 대한 혐의 4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그 당시에 4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성남FC 후원금 문제와 관련한 제3자 뇌물죄 이것도 별도로 있으니까 2013년부터 20년까지 남욱시 등으로부터 총 1억 4천만 원의 정치자금일 수도 있고 뇌물일 수도 있고 이런 돈을 받았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추석 명절 이런 때거든요. 물론 2014년 같은 때도 몇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받은 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5천만 원 정도 받은 것이 혹시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때 쓰이지 않았느냐. 이걸 사실은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나머지 추석 때 1,000만 원, 2천만 원 명절 때 이렇게 받은 거는 그냥 용돈 정도로 보고 5천만 원 정도 받은 것, 요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이 본인을 위한 것으로 쓴 게 아니고 이재명 일종의 죽은 인셈이죠. 이재명을 왜 쓴 것 아니냐.
요 부분에 검찰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게 이거죠. 2015년 2월에 정진상, 김용, 유동규와 함께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수익 중에 700억, 근데 그 중에 부대 경비, 세금 빼고 428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 실제 받지는 못했습니다. 뇌물은 약속만 해도 뇌물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받기로 한 혐의.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대장동 사업 다 마무리되고 나서 사실 700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현금으로 만들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데 보면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가, 이거를 연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유동규 씨가 만든 유원홀딩스라는 데에 주식을 뭐 500원짜리를 뭐 5,000원짜리로 사준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우회 지원을 한다든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연구한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 정영학 그 회계사의 녹취록을 보면. 그렇듯이 뭐 우리가 뭐 1, 2억 정도는 그냥 현금으로 만들어서 줄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그걸 훨씬 넘어가서 1, 20억 단위가 되면 이거 현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남한테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당국, 금융당국이나 이런 데 체크가 되죠. 그리고 FIU, 금융정보분석원 이런 데 요새는 뭐 1,000만 원만 넘으면 통보가 되고, 그런 거래가 굉장히 자주 있으면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반드시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428억을 어떻게 줍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구를 하고 어쩌고 하니까 차라리 세금 낼 거 내고, 부대경비 제외하고 세금 낼 거 내고 그렇게 나누자, 이랬을 가능성. 뭐 그랬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검찰이 왜 주목하냐면, 이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여기서 뺐을 수 있는 돈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기껏해야 뭐 한 50억 정도씩, 정진상, 유동규, 그 다음에 김용 이렇게 나눈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대부분의 돈은 이재명 정치자금용 저수지다. 여기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왜?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때부터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재명을 위한 정치자금 저수지,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능성 뭐 굉장히 높죠. 입증하느냐가 문제지. 자, 그 다음에 2013년부터 17년까지, 이거는 뭐 대장동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한 부분인데, 의뢰 신도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성남시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내부 비밀을 남욱 변호사 등한테 흘려주어서, 그래서 이들 회사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210억 원의 개발 수익을 얻게 해준 혐의. 이게 이제 부패방지법 위반.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이 210억을 만들게 해줬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중앙정치 무대 진출을 위한 종잣돈 성격으로 했고, 거기서 성공하니까 대장동에서 판을 더 키워서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진짜 대선자금 용도다, 뭐 이랬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이게 2013년부터 2017년이니까 중간에 2014년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이 돈의 일부가 흘러들어갔다. 그러니까 여기도 또한 이재명을 위한 저수지 만들기 작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있는데, 이거는 뭐 작년 9월에 그 유동규 씨 압수수색을 할 당시에 정진상 실장이 전화를 해서 휴대전화 버려라 이렇게 얘기한 것, 뭐 이건 뭐 뻔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의 구속과 이재명과의 연관성,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뭐 이거 조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상식적으로 했다고 그 사람 벌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뭐 많은 유튜버들이 뭐 이재명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끝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예상컨대는 유동규는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지만, 정진상과 김용은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최종적으로는 이건 내가 했다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꼬리를 자르는 거죠.
그랬을 때 이재명 대표가 자, 정진상, 김용이 경선 자금을 뭐 유동규한테 요구해서 받아서 썼다. 내지는 정진상이 뭐 유동규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또는 대장동 일당들한테 돈을 받아서 자기 성남시장 재선 때 썼다거나 아니면 뭐 경선 때 썼다거나 하는 거를 알았느냐, 보고를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거 모를 수가 없죠. 왜 그러냐? 돈이 도는데, 자기 캠프에 돈이 도는데. 아니, 그리고 경선 캠프를 만들면요, 그 후보한테 여기저기 가서 손을 벌립니다. 아, 이번에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데 얼마. 그러면 이제 그거 처리해서 올려. 그러면 이제 그 회계 책임자가 그거 다 결제해서 일일이 줍니다. 과거 이명박 후보는 본인이 대부분 결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 여러 그 선거 캠프 참모들이 참 좀스럽다. 뭐 그런 것까지 따지느냐. 근데 그 돈의 상당 부분은 또 뭐 형님이죠. 이상득 의원한테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최시중 씨한테 나오고, 뭐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원그룹이 반드시 있고, 그걸 관리하는 회계 책임자가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대표의 경우에는 정진상 씨가 그 경선 때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이 그걸 맡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이재명 후보가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캠프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돌고 어디에 이제 굵직굵직한 거 얼마씩을 쓰고 그 돈을 어떻게 만들고 자세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걸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거 안 만들어 주면 캠프 안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거는 저희 같은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한 사람들의 취재 경험이고, 다 그랬는데 옛날에 후보들도. 그런데 그럼 이재명은 어떻게 했을까? 요거거든요. 이거를 과거의 경험이 있으니까, 과거에 이렇다니까 이재명도 이랬을 것이다, 이거 가지고서는 법원에서 먹히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정진상과 어떤 관계고 어떻게 됐느냐, 요걸 입증을 하고 언제 보고를 한 것이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알고 있었다, 요런 걸 입증해야 되거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정진상과 김용이 입을 닫고 내지는 부인하고 있으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이 검찰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상과 김용 선에서 꼬리를 자르려고 할 가능성 대단히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검찰은 자꾸 이재명과 정진상, 김용을 정치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묶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정진상 같은 경우는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그 다음에 김용 같은 경우는 2008년, 9년 이쯤부터 리모델링 그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변호사와 연관을 맺었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이재명 캠프에서 실세가 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정치적 공동체로 서로 이익을 주고받고 나누고 한 사이다 하는 개념을 여기에 도입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다, 뭐 이런 건데, 정치 공동체라는 것 때문이 그게 뭐 중요한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왜 정치 공동체인가? 그 증거를 법원에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검찰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저는 뭐 합리적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장동 일당이 자기네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 요거 개발은 뭐 민간 개발에 돼야 된다, 또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없애야 된다,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거를 유동규 씨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면 유동규 씨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한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돼서 정진상 실장이 성남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결국 전체적인 이 대장동이나 우일의 신도시나 이런 데의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것.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 정진상이 있고 정진상 유동규가 있고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장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소통을 해가면서 민간업자들의 이익이 극대화된 것이다. 그러면서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근데 이런 것들의 최종 결재권자가 이재명인 거죠.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건 뭐 법률상 또는 실제 증거도 명확하게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최종적으로 몰렸을 때 이재명 대표가 나 그거 잘 모르고 사인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 바보 모드가 되는 거죠. 바보 모드. 그래도 배임죄니 뭐 이런 거는 성립을 합니다, 물론. 그러나 저는 이재명이 가장 아파할 부분이 그 저수지가 들통나는 겁니다. 428억에 이재명 몫이 있다, 이게 들통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라도 막자, 아마 그럴 가능성 최종적으로는 몰리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바보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모르고 결제했다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뭐 배임 혐의 뭐 이런 거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이건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알았느냐 몰라도 본인은, 아니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협력처장도 자기 10년 넘게 자기가 데리고 일했고, 뭐 2015년에 뭐 10박 11일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가서 같은 팀에서 골프도 치고 이랬는데 모른다, 인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는요 앞으로 바보 모드로 들어갈 가능성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한번 보시죠. 이 사람들이 정치 공동체고 정말 굉장히 가깝다 하는, 그냥 우리가 얼핏 보고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10월에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씨가 뭐 약을 먹고 엎드려 있었다고 하던데요, 이러니까 그때 김은혜 의원이죠, 질문을 했습니다. 그거 어디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 그러니까 언론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러고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갔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진상 실장이 휴대전화 버리라고 전화했을 때 그때 들은 거를 이재명 대표가 바로 보고를 받아서 자기가 그걸 까먹고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이재명과 정진상이 얼마나 가깝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소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다. 아니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데 나머지 정치적으로 굵직굵직한 것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정치 공동체를 입증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가 이런 정진상과 김용이 경선자금 그 다음에 정치자금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인지했느냐, 앞으로는 그 싸움이 될 것이다. 그 중에 특히 저수지 부분, 이 싸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사할 때 체포동의안 뭐 이런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구속하면 또 하려면 구속동의안 이런 게 필요하죠. 그거 다 국회에서 통과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소환도 이재명 대표가 응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뭐 방탄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래서 이제 검찰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런 난관을 다 뚫고 이재명 대표를 과연 구속시킬 수 있을까? 검찰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 제1야당의 힘이 워낙 막강하고 워낙 의석이 많고 이런 것들은 자칫 잘못하면 역풍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뭐 구속시켜야 된다, 뭐 시켜야 되는 건 뭐 누구든지 다 아는 얘기고, 과연 시킬 수 있느냐, 그 점은 또 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냐, 아니면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법원으로 넘기는 게 맞냐, 이거 아마 굉장히 고민이 시작될 겁니다. 지금부터. 그 고민은 여하튼 수사는 해가면서 한쪽으로는 지휘부는 아마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